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중입니다. 자, 오늘 LNF 여러분들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매일같이 LNF를 좀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수급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슈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썸네일에서 보셨듯, 자, 어떤 거를 말씀을 드릴 거냐? 뭔가 이 목표가? 목표가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적정 주가를 한번 제가 구해봤습니다. 제가 적정 주가를 이것저것 좀 여러 개를 좀 체크를 해서 종합적인 가격대를 이제 산출해 냈고요. 그 가격적인 부분들을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 오늘 영상 꼭 집중해서 시청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꾸준히 구독을 눌러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많이 고픕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저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LF 분석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5% 정도 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좀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LNF가 제가 말씀드렸듯 개인들의 신뢰를 좀 많이 잃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주가 하락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거나 그리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선 오늘 좀 차트를 좀 살펴보면은 어제 이어서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저항대를 돌파 못하고 다시 눌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전과 같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하지만 이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우리가 좀 여유롭게 지켜보셔도 된다. 하지만 21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과연 이게 추세적 완전한 이탈인지 아니면은 단기 조정인지는 그때 가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거는 제가 또 그때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한번 추가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추세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이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이 골든 크로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선이 121선을 이 상향, 이 상승 돌파를 할 때 골든 크로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에서 주가가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체크할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항 때는 제가 말씀드렸듯 장기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장기 평 구간 돌파하지 못하고 터치만 하고 은근슬쩍 내려온 모습입니다. 자, 조정받은 이유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의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어떤 이유로 우리가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건 이제 바야흐로 전날 미증시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냐? 바로 이 리비안이 11% 주가 하락에 나왔는데, 야, 리비안이 주가 하락에 나왔는데 왜 우리나라 이 2차전지 관련주들이 떨어지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리비안이 이제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의 그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떨어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리비안이 현재 23년도 4분기 이 차량 인도량이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바라봤던 게 뭐죠? 우려됐던 부분들, 이 4분기 실적 그리고 2차전지 수요 부진에 따른 이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거를 확인하게끔 된 지표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눌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 컨센서스를 하회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적게 나올 거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수요 부진이 나왔던 것도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24년도에는 그게 다시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LNF의 적정 주가를 구한 것도 단지 지금 나와 있는 이 악재들만을 떠나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회복세, 그리고 현재 이 LNF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모든 캐파 증설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적정 주가를 구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잠시 후에 집중해서 시청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을 좀 봐야 하느냐, 바로 수급적인 부분이죠.
자, 수급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연기금 계속해서 방어 자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이제 사모펀드 쪽에서 매도 물량이 조금 나왔어요. 이 기관 쪽 매도 물량 찍힌 게 대부분 이제 사모펀드 물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은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그렇게 큰 매수세는 아니기 때문에 뭐 유의미하다 뭐 무의미하다 이렇게 뭐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뭘 봐야 된다? 자, 그러면은 기존까지 매수세가 유입이 되던 이런 중요한 물량들이 이탈이 나왔느냐? 이거를 봐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 일단 60일 기준으로 해서 10월 26일부터 시작을 해서 봤을 때, 현재까지 봤을 때 매수세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까지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34만 주 정도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더 늘리면은 더 많은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준을 10월 26일로 잡았어요. 왜냐? 주가가 떨어진 이후에 반등하기 시작한 시점부터로 제가 일단 체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맥커리 증권은 뭐예요, 여러분들? 얘네들은 쇼커버링이 나온 증권사죠. 맥커리 은행은 24만 주, 이거 쇼커버링이 나온 물량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IBK 투자증권은 9만 2천 주, 그리고 메릴린치. 야, 이거 메릴린치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메릴린치도 이제 야금야금 계속해서 매수세를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렇게 매수를 하다가 얘네가 대량 보유자에서 이름이 내려가는 순간 쇼커버링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 메릴린치도 쇼커버링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시장이 판단을 하면서 매수세가 쏠릴 가능성이 뭐다? 굉장히 높아진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는 뭐 하나증권 뭐 7만 5천 주 이렇게 있는데 밑에는 뭐 자잘구리한 애들입니다. 자잘구리한 애들이니까 뭐 체크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패스하면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거는 모건 스탠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게 모건 스탠리고, 그리고 이 메릴 린치가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제가 영상을 계속해서 찍어드리면서 매일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꼭 잊지 말고 넘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 적정주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적정주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적정주가를 구하는 산출식은 좀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어떤 부분들을 좀 넣었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선 이 LNF의 24년도 매출 컨센서스를 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YOY 19% 상승이 전망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YOY 30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포함을 시켜 봤고요. 그리고 양극재 있잖아요. 양극재 출하량 또한 늘어날 것으로 현재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할 것이냐, 뭐 YOY 50% 이상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들도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다 상승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판가 하락이죠. 판가 하락은 YOY-20%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감안했고요. 이후에 이제 24년도부터 이 LNF가 테슬라를 통해서 판매량 확대를 좀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을 촉매체로 사용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들어보면, 테슬라 플러스, 그리고 이 LNF가 양극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신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캐파 증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부분을 계산을 했느냐, 이 테슬라와 그리고 음극재도 진행을 하고 있죠, 현재. 그리고 플러스 LS와 하고 있는 이 전구체 내재와 관련해서도 제가 조금 이 밸류에이션 측정하는데 추가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LNF의 적정 주가는 얼마냐, 그거를 좀 계산을 해봤을 때 나오는 가격이 대략 32만원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목표 주가를 32만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제가 구해봤을 때 적정 주가는 32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 타깃 PER이랑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봤을 때 32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 32만원까지 무조건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보다 적정 주가보다 이 밸류에이션의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현재 이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전부터 나오는 얘기였잖아요. 사실상 이 동일 업종 대비 PER이 얘가 지금 25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LNF가 현재 PR이 25배인데 다른 경쟁사는 거의 한 42배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그 PER 같은 경우도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밸류에이션을 측정을 했을 때 현재 주가도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모멘텀이 존재하는 만큼 2024년도에 우리가 봐야 될 이 LNF의 주가 흐름을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상승 트리거가 처음으로 될 수 있는 게 뭐다? 코스피 이전 상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예비심사를 청구를 해놓고 그 예비심사에 대한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죠.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주가의 이제 상승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과 그리고 유럽 쪽에 이제 공급 이슈 그런 부분들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1차적인 상승은 나와줄 것 같고요. 이후에 24년도의 상승적인 흐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아무리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해도 그냥 마냥 상승을 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 LLF도 보면은 주가 상승 이후에 조정도 나오고 이후에 다시 지지 구간을 거쳐서 상승이 나오고 다시 조정을 받고 강한 상승이 나오는 이런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이후에 조정까지도 우리가 보면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주가 상승이 1차적으로 나왔을 때 1차적으로 매도를 진행 후에 조정이 됐을 때 2차적인 박스권을 형성하는 구간에서 저가 구간에서 재진입 이후에 2차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LNF 영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전 영상에 제가 공매도를 싹 정리해드린 영상이 있으니까요. 공매도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좀 보시면은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오늘도 시청을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영상 마지막까지 저희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내일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